이제 복잡다단한 부산 소식을 합리적인 시민의 눈으로 전하는 체인지 부산 유튜브 방송 3월 셋째 주 부산 소식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에서부터 부산 환경운동연합의 박상현 사무처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가운데는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저는 건강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성환입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그 좋아요, 구독 이 이야기를 많이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냥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 꼭 드리고요. 네. 자, 이번 그 3월 셋째 주 부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단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진보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개혁 부산 공동행동이라는 연대체를 만들어서 출범 기자회견도 진행했는데요. 양 처장님이 좀 전해주시죠. 네, 17개 단체가 3월 18일 수요일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주요 목표는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겁니다. 지금 선거제도로는 비례성, 대표성, 투명성도 담보하지 못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2022년 지방선거 때 투표 없이 당선된 사람이 부산 지역에 무려 35명이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 없이 그냥 바로 당선이 된 거예요. 한 20% 네,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좀 중대 선거구제로 확대하자. 지금 2인 선거구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대 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사표도 좀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구성으로 될 수 있다. 지금은 딱 민주당과 양당, 국민의힘 양당이 들어가서 대표적인 폐해 뭐 있습니까? 제가 이제 부산 참여연대가 주로 하고 있는 공무국외 출장, 둘이 짬짬이로 내가는 거. 공무국외 출장 갈 때는 민주당인지 국민의힘인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어찌나 그렇게 잘 협력이 되는지. 그런 걸 좀, 폐해를 막자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2인 선거구제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이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무득표 당선인데. 네네네. 선거법 위반할 게 뭐가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자질이 안 좋은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선거법이 아니라 다른 걸로. 그래서, 네, 안 좋은 사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선거구로 좀 확대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번 2022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몇 프로 정도뿐이 못 받았어요. 근데 의석은 90% 이상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비례대표 의석도 훨씬 더 확대해야 된다. 저희가 주장하는 건 한 30%로 확대하자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선 투표제. 그러니까 뭐 30%, 20%만 받아도 이제 당선되는 뭐 이런 상황이라면 결선 투표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야지 주민의 그리고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선거제도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런 데 동의하는 시민사회와 정당들이 모여서 빨리 이런 정치개혁을 해라. 선거제도를 개혁해라. 원래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서울에 있는 정계특위에서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 그런 것도 이제 규탄하고 우리의 요구안도 발표하는 그런 기자회견,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특히 2인 선거구는 이게 거대 양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짝대기만 꽂아도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선 투표제도 되면 좋겠지만 2인 선거구는 확실하게 이번 지방선거 때는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다음 부산의 공공기업 협상제가 아파트 허가제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양 처장님이 살고 계시는 동네에 또 문제가 있잖아요. 예, 제가 살고 있는 옆 동네도 같은 구긴 합니다. 원래 공공기업 협상제를 한번 보시면 도심 내 기능이 다한 대규모 공업부지나 중공업부지를 지역과 조화를 이루어서 그리고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 그래서 특히 협상을 통해서 개발하라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개발하다 보니 원래 뜻하지 않은 수익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익을 공공에 기여해라는 제도가 공공기업협상제고요. 원래 법적인 용어는 사전협상제도입니다. 그러면 민간
업자는 뭐를 받게 되냐면 용도를 상향하잖아요. 보통 용도를 상향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거든요. 그럼 민간 사업자에게는 수익이 돌아가죠. 근데 지금 현재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업 협상제는 이런 민간 사업자에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금은 공업지역이나 중공업지역이나 아파트를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런 기회와 그런 권한을 주고 지역은 꼴랑 몇천억 받는 이런 상황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지금 5곳을 공공기업 협상제로 했거든요. 근데 무려 이 5곳에 아파트가 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다대포의 성창기업 부지는 그 옆 부지가 한진중공업 부지예요. 근데 시공사도 지금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창기업 부지는 축구장 21개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무려 또 아파트가, 그러니까 주거용주가 무려 58%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48층짜리 13개 동 3,00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거. 그 해안변에 도대체 왜 자꾸 아파트를 짓습니까? 오히려 그런 곳에 관광시설을 짓는 게 맞죠. 정말로 지역 소멸을 막고 사업을 부흥시킨다면, 이런 제도의 설계를 악용하는 공무원과 부산시는 정말로 이제 이번 이후에 좀 뭐라고 해야 돼, 징계나 아니면 뭐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걸 좀 싹 찾아내서 그 좀 일벌백계도 해야 되고, 이 제도를 제대로 하려면 못할 거면 이 제도는 없어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박형준 시장이 그 불경 행정통합을 네. 하는 데 있어서 그 자치권을 내려달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게 국토이용권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국토이용권 없이도 그냥 부산에서는 지금 공공기회 협상제 가지고 다 아파트 짓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다 아파트 짓고 있고 그린벨트도 되게 많이 해제했습니다. 그 국토의 이용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국토 이용만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낙동강에 교통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된 교통영향평가로 다리까지 짓게 하고 있잖아요. 국토뿐만 아니라 강까지도. 네. 예. 노인가 아파트라고 하는 제도 그런 비아냥 듣잖아요. 박형준 시장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 엮여 있어가지고 이 공경 기회협상제를 뭐 진짜 노인가 아파트 기여제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제안을 해보시죠. 이번 지방선거 때. 그렇게 제안 한번 해볼까요? 자, 세 번째 단시는 저희도 여러 번 다루었었는데요. 만덕센텀 대심도입니다. 지금 문제가 엄청 심각해서 통행량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는 너무나 간단해서 그 결과 이제 진출입률을 어디에 하는 거에서 따라서 어떻게 교통 흐름이 될 거라는 거는 부산시 적어도 토목직 공무원들은 충분히 알 수 있고, 부산 지역에 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거 하는 전문가 모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건데 이걸 왜 강행했는지가 사실 의문이에요. 그럼 부산시가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무시했던가, 아니면 전문가들이 각종 이권에 연루되어서 그런 자문을 하지 않았던가, 그런 거잖아요. 안 그럼 이럴 리가 없죠. 지금 만덕은 빠져나온 그 터널에서 10분이라고 해요. 근데 빠져나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대기해야 그렇죠. 되는. 그리고 그 대심로를 타지 않은 경부고속도로로 올라가려는 그 팀들도 또 막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센텀에서는 나와서 이후에 이제 그 길에서 또 막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불편하고 이러니까 대심도를 이용하는 차량 양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대심도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도 없어. 근데 만덕 터널 넘어서 오시는 분들은 계속 주차장이에요, 지금. 근데 이 박형준 시장은 이거를 자기 성과로 갖고 가고 있잖아요. 그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런 거예요. 공공기회 협상제도 민간 사업자한테 수익과 이익을 주잖아요. 네. 뭐 경관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상생이라든지 지역의 경제 진흥과는 관계없이 만덕 대심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이렇게 진행했다는 건 결국 이 사업을 한 민간업자들한테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부산시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민간 사업자한테 최대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이렇게뿐이 설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대심도 개통 이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제가 봤을 때는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맞죠. 아니면 그리고 일단 전문가들하고 거기를 이용한 시민들한테 의견을 다 물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거를 의견 수렴을 했는데 그런 걸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전혀 부산시에서 의견을 듣거나 청취하지 않기 때문에 걔도 이전 시장들 국민의힘 시장 때도 뭐 참여연대나 뭐 저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 열리면 부르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뭐 꼭 제가 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른 전문가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소리 하는 전문가는 안 불러서 길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들을 수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 24일 날 하는 그 토크 콘서트 가시죠. 시정 보고에 가서 제가요? 예, 이야기를 한번 지역의 하시죠. 주요 인사들을 부른다는데 저는 주요 인사가 아니라서 일정이 다 있어가지고 가긴 어려울 것 같고. 바쁘시군요. 대심도 관련해서도 이틀에 한 번씩은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부산 환경운동연합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런 거 할 때 환경을 심각하게 환경과 생태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거 좀 반대했어야 되는데 부산 환경운동연합이 반대를 안 해서 지금 박형준한테 심각하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예. 30초 다음부터는 뭔가 지으려고 할 때 끝까지 물건으로 지금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면모 같다. 같은 박씨네. 그러니까 대저대교에서 큰 곤이 지키듯이 대심도 끝까지 좀 이렇게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다룰 메인 SMR. SMR 하실 건가요? 예, 하시죠. 예, 예. 예, SMR 관련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시간이 임박해 왔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3월 28일 경주에서 SMR 유치를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수원이 3월 30일까지 공모를 받는데 그 기초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경주는 이미 했고 기장군은 3월 24일 화요일 상임위에 이제 유치 결의안이 올라오고 25일날 기장군청 본회의에서 이제 안건을 처리시킬 것으로 일단은 의사일정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23일 월요일 부산시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하고 상임위 대응 항의행동과 그리고 본회의 대응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2박 3일 동안 2박 3일 아니지만 거의 뭐 3일 동안 대응을 계속 해나가게 됐는데요. 어찌됐든 SMR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확정이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일단 하고 보자 식으로 좀 진행이 좀 돼서 이 정책이 정말로 이상한 건데 SMR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핵발전소를 좀 줄여서 소형으로 짓겠다는데 어제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다카이치한테 뭐랬냐면 SMR 개발하는데 투자 좀 해라. 그러니까 아직 그게 SMR을 지어는 어떤 국가도 없고 아직도 연구 중인 거예요. 근데 SMR을 신청해라, SMR을 짓겠다, 정부가 그런 것도 이상한데, 아직 아무 실체가 없는 이런데 지자체가 거기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것도 도대체 이거 유령 정책의 유령 공모가 아닌지 아니 하는 근데 생각입니다. 기장군은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신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과 송전선로가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되면 또 송전탑을 져서 또 선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면 거기 있는 주민들은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장은 제가 볼 때는 그걸로 인해서 가져올 여러 가지 이제 지원금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SMR을 유치하지 않고는 지역을 발전시킬 만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군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지역을 죽이는 지금 SMR 지금도 핵발전소가 많아요. 혹시 다른 데서 한다면 그나마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핵발전소가 너무 많잖아요. 기장군에는.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나 주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쓸 수 없으니까 결국 SMR을 통해서 돈을 받아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능한 지자체장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 SMR 유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장군이 바로 옆 동네 울주군은 신규 하겠다라고 또 난리라서 그 일대가 진짜 세계 최대 핵발전 밀집지역인데 그거를 스스로 갱신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울주군이랑 기장군이 쌍둥이처럼.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계속 감시하고 문제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입이 아픕니다. SML까지 단신으로 전해드리고요.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박형준 시장의 굴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아닌 그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인 이정현 위원장이 지난 월요일이죠. 16일에 뜬금없이 현역 시장인 박형준을 두고 박형준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단수 공천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은 요즘에 선거운동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국힘 내부에서 서로 막 디스하고 모욕 주고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 와중에 제일 놀랬던 사람은 주진우 의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썰이 여러 개가 있어. 한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썰이 두 개나 있군요. 가장 많이 이야기됐던 게 주진우 의원은 원래 부산시장 선거 예,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었어요. 나올 자기- 생각이 별로 없다. 자기 체급을 높이려고 나왔는데 진짜 나오겠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뜬금없이 단수 공천한다고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서 아닙니다. 경선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썰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니다. 주진우 의원은 부산시장 선거의 진심이다. 그래서 해운대 갑을 자기가 자리를 비우면 자기 지금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 여성 보좌관한테 아마 자리를 물려줄 거다. 이런 이야기 해서 썰이 두 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주진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네. 박형준 시장이 국힘 내에서도 이렇게 굴욕을 당했는데 다행히 국민의힘 그 부산시 16명이 주진우까지 포함을 하면 17명이 어쨌든 연서명을 해서 오. 그 다음날 단수 공천을 안 하기로 했어요.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공관위에 있던 부산시 국회의원 2명도 뭐 퇴장하고 그리고 또 뭐 부산 지역에 있던 국회의원들도 급하게 또 서울 올라가고 이런 해프닝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이제 그래야 되는데 참 놀라운 건 주진우 씨가 이럴 때 보면 의리가 있다 그죠? 그 의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건 잘 의리라고 해야 안 모르겠고 어쨌든. 됩니까? 그래도 같이 나가려는 사람을 이렇게 탈락시키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네. 박형준 시장이 그 MBC의 시선 집중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주진우 의원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켜세우기는 했습니다. 별로 관심 없는데 좀 약간 훈훈한 분위기 연출하려고 좀 그런 거 그래서 같습니다. 그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단수 공천의 피해자인 박형준이 이번 주에 이 사태를 겪으면서 조직적으로는 가장 덕을 봤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주진우를 제외한 16명의 지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막상 경선에 들어가면 박형준이 훨씬 유리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 보면 네. 박형준 시장과 그 주진우 의원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17 오차범위네. 오차범위네. 오차범위. 그걸 17대 뭐 15 이 정도 수준으로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설사 박형준 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전재수 의원하고도 격차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하고도 심각하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 정도로 안 되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급하니까 부산시장이 다음 주에 시정 보고 대회를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뭐 대학생들과 함께 개최한다는 건 아닙니까? 제발 그런 거는 좀 동원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원됐다는 증거가 벌써 나왔어요. 새마을 분여회에 네. 시정 보고에 좀 오라고 지회장들이 다 지금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 자기 과신인 것 같은데 네. 박형준 시장은 한동훈이가 아니잖아요. 한동훈은 15,000명을 채워요. 잠실 실내체육관을. 북콘서트.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박형준 시장의 지금의 지지도로는 사직 실내체육관 못 채웁니다. 아니 이재성한테도 40대 28이라고요. 많이 차이. 그리고 좀 진실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동원합니까? 새마을 분야에 카톡 간 거 저도 지금 증거를 갖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연예인까지 동원한다는 거잖아요. 그 연예인도 연예인 뭐 누가요? 변우민 또 한 명 더 있던데 홍록기. 홍록기. 부산 출신 연예인이라더라고요. 변우민은 우리 오빠랑 그
예, 제 저기- 고등학교 선배기도 합니다. 아니 수영만에 있었던 그 수비 상거리에 있었던 그 부대 있잖아요. 예. 예, 거기 같이 군대 생활도 한 아, 2, 3일 같이 오. 했었는데 쓸데없는 이야기 근데 했습니다. 좀 메이저는 못 잘라주세요. 불렀네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좀 이야기를 하시죠. 네, 여론조사 말씀드린 것처럼 16일, 17일 날 했고 한 1,011명을 조사로 했고요. 어차 보면 이런 거 저희는 주요 방송이 아니니까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전체 응답률이 12.4%예요. 그리고 1,011명이면 부산에서 되게 많은 수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재수 후보와 이재성 후보 격차는 당 두 명 중에는 되게 격차가 70대 한 10 이 정도로 크게 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형준과 주진우 후보는 17대 15로 계속 평행한 거죠. 그러면 거의 유사하다는 그러면 지금 현역 단체장의 프리미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프리미엄이 전혀 없다는 거는 시장 평가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박형준 시장과 이재성 후보를 붙였을 때도 40대 한 28이고요. 그 다음에 전재수하고 박형준 시장 붙였을 때는 45대 한 25. 그래서 한 20% 저희가 지금까지 한 13, 15, 10까지 봤거든요. 격차가 나는 건. 이번에는 한 20%가 났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꽃은 또 이렇게 좀 제한된 그런 이제 그 대상이다라는 좀 우려와 편견이 있죠. 아니, 제가 잘못 봤나요? 네. 박형준 시장하고 전재수 의원의 네. 격차가 거의 더블 스코어로 나누는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제가 박형준 시장이 25. 더블 스코어예요. 그죠? 더블 스코어 맞아요. 제가 거의. 잘못 봤습니까? 예, 51.7대. 그러니까요. 50여 죄송합니다. 엄청 많이 차이 나.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재수 의원은 선거운동이나 이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경찰 조사 받고 있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는데. 통일교 루머, 통일교 이슈가 네.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네요. 네. 어쨌든 이 추세가 계속되면 제가 봤을 때 박형준 시장은 당내 경선에서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표차가 난다면 예. 국민의힘에서는 불안해지죠.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게 불안하다는. 아니 당선이 안 될 시장을 내보내서 예. TK는 그렇다더라도 PK의 PK, 단체장을 잃는다는 거는 아주 큰 손실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나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국민의힘의 최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건 대구시입니다. 부산시가 아니에요. 맞아요. 대구 맞아요. 16명인가 10몇 명인가. 아니 그래서 거기도 지금 단수 공천하니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국힘은 부산을 버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관심이 없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재수하고 박형준 그리고 전재수하고 주진우가 붙을 때 주진우가 1% 앞서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1%의 국민의힘이 경쟁.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정말로 이제 친이계를 치기 위해서 이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부산 지역에서는 좀 잘 파악한 건 아닌가 싶어요. 정치적인 다른 목적과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박형준으로 안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시장 선거에서는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박형준이 안 된다고 아예 그냥 아니 이 정도로 벌써 2배가 났잖아요. 우리 보통 한 10% 15% 이기고 있는 거는 네. 민주당이 부산은 또 막판 뒤집기가 많잖아요. 저번 2022년 국회의원 선거도 그랬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안 되는데 지금 2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51대 25. 네. 그러면 좀 뒤집기 힘든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주진우는 뉴페이스이기 때문에 네. 가능한 거죠. 이제 예, 제 혹시- 개인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예. 저는 주진우가 만약에 박형준을 꺾고 본선거에 나온다. 그래서 전재수 의원이랑 붙는다.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박형준보다 더 쉬워요. 그렇죠. 마타도 하기 엄청 쉬울 것 같은데. 집 있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방송을 잘 못하네.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주진우도 지금 의혹이 터졌잖아요. 무슨 의견 드셨습니까? 확인 안 된 건 이야기 안 아니, 하셔도 확인됐어요. 이미 기사로도 났는데, 네네네. 윤석열 때, 네네.
외교부에서 네. 무슨 소송을 하는 게 있었는데 다른 외국이랑 상대해서 거기에 그 범죄 비서관이었잖아요, 주진우가. 네, 네. 그래서 권한 남용을 했다. 이렇게 해서 어제 윤건영 의원실에서 아마 그 보도 자료가 나갔고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 주진우 의원실은 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주진우 그분도 이제 뭐 누가 그런 기사를 뭐 누가 그렇게 물론 이제 뭐 윤건영 영이 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 보니까 찾아보니까는 지금 어제 제 말이 나왔더라고요. 맞죠? 네. 업무더빈 돌연 교체, 뭐 주진이 개입 정황 네. 이렇게 나온 헤드라인이 그렇게 나왔는데. 원래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그런 게 막 이제 의혹들이 각종 의혹들이 아니 나오게 그리고 되잖아요. 여기는 네. 박근혜 때 그 청와대 행정관이었고 윤석열 때는 법률비서관이었잖아요. 아 요직이 있었네요. 네. 아니요, 둘 다 탄핵된 대통령 밑에서 일했던 경험을 그럼에도 가지고 불구하고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요주경입니다. 착하게 살아서 꼭 중요한 자리에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전재수 의원하고 박형진 씨하고 봤을 때 적극 투표층에서는 훨씬 많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번 선거 때 좀 민심을 얻어가는 이런 좀 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민주당이 그렇게 민심을 얻어가는 선거운동을 한다면 국힘도 그에 따라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여러 좋은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장 후보들이 인기가 없으니까 네. 지금 구청장들, 뭐 시의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 측에다가 지금 연락한다는 거잖아요. 아, 국민의힘요? 네. 그렇죠. 지금 시의원 중에 기재위 위원장은 심지어 탈당까지 했습니다. 계엄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많이 이반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여러 정황들에서 포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는 정말 잘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공천이나 아니면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되네요. 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전재수 의원은 어제 합수부원에서 18시간 수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공식 출마 선언은 미뤄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최대 피해자는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발하고 좀 아니 피해자는 아니고 그래도 계속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만약에 출마를 안 하면 이재성으로 간다. 아 그렇지는 않죠. 그럼 또 다시 경쟁하겠죠. 다시 뭐 여러 후보자들이 나오겠죠. 또 재공모를 합니까? 지금 이재성 후보랑 전재수 장관 전 장관을 비교해 보면 이게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서 예. 자, 이번 그 3월 셋째 주 저희가 다룬 메인 주제는 그리고 뽕피도 찬성하면 안 돼요. 뽕피드의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후보도 안 돼요. 저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말을 못해서. 그건 전재수 캠프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재성 그 후보자는 예. 아주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예. 그거 바뀔 수도 이거는 있지 않겠습니까? 빼주세요. 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남구청장 나온다는 사람도 뽕피드에 대해서 네, 분명하게 태도를 안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예, 반대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3월 셋째 주 박형준 시장의 굴욕으로 부산 소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3월 넷째 주 부산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